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조 회장을 비롯한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이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지 오늘이 딱 100일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11일에 당선이 되셔서 취임을 하신 지 딱 오늘로 10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100일의 목표를 또 밝히시면서 그간 절감하시고 느끼셨던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기 위한 현장 교원들의 영원히 담긴 그런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를 하고 정부와 국회도 촉구하면서 사회 각계 모두에게 협력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총이 그 정책과 입법의 실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자리로 또 의미를 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뜻이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에 다 닿을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하고 이어 강주교총 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최근 긴급 교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장 체험학습, 한일법 등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발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회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을 맞는 강주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교총 부회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종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왕한열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총 회장님을 대표해서 오준영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자리하지는 아니었지만 그쪽에 저희 또 먼 길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원교총의 배성재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의 의미와 또 교총의 또 향후 활동 다짐을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강주호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자님들에게는 나눠드렸는데요. 강준영 회장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시는 것은 조금 길어서 한 4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다른 내용으로 착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의 기자회견문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입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힘찬 기치를 내걸고 한국교총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한 지 오늘이 100일입니다. 그 절박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그간 저는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미라급에서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인천 특수교사 유족을 찾고 교사들을 보호하다 학비노조에 고발당한 당진 꿈나루 학교장을 만났습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위로하고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재판을 방청하며 2차례 선처호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더 뜨겁게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육 담론도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공연뿌리일 뿐입니다. 호소합니다. 진정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교권을 넘어 국민으로서 지닌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휘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녹음 근절 촉구합니다.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와 학생 인권도 이전보다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원은 교권 침해를 넘어 인권마저 유린되는 퇴행적 현실입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 5법이 개정되었지만 체감도는 낮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도 여전히 악성 민원으로 그리고 정사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설, 협박, 강요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당하면 불안장애, 우울증, 섭식장애, 시달리다 못해 목숨까지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권 침해 수준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 유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실에 CCTV까지 설치하는 법안이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교실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며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인권, 초상권과 사생활권, 이런 기본적인 우리 선생님들의 인권이 얼마나 더 우리 선생님들한테서 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을 갑시당하는 교실에서 교원이 무슨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요구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휘법 개정에 적시 나서 주십시오.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법관의 해석에 좌우돼 변호사조차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아동 기분상해죄라는 말로 희화되고 있는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교원은 수사 장기화로 심시항표야 막대한 법률 비용 부담을 감내해야 하고 학생들은 교원 공백으로 학습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행 교원지휘법은 반복적 민원만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교원 보호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휘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논란 중인 교실 CCTV 설치 법안은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원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이법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선별 분리하는 입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권 침해, 트라우마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원들이 어려움을 숨기고 치유기를 잇는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보다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치유 회복시키는 정신건강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교실 몰래녹음 2심 공판이 있습니다. 교총은 사제간 불신을 초래하는 교실 몰래녹음은 예의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며 그런 불법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할 것을 강곡하게 요청합니다. 학생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 업무 완전 분리,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합니다. 현재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교사는 많이 부족합니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전체 학급 중 72%가 학급당 21명 이상이며 32%는 26명 이상입니다. 비정규직 교사 비율도 2005년 3.5%에서 2024년 15.4%로 증가했습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17%, 중학교 35%, 고등학교 35%가 기간제 교사입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 교과서 등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깨어있는 교실과 맞춤 교육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규교사를 대폭 줄이고 가밀학급이 수두룩한 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원 정원을 지키고 나아가서 정원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을 실현하고 학생수 감소를 교신 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교무부에 있을 때 매일 하루 1개 이상의 공문 기한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교복 공동구매 업무를 했을 때는 교복의 성분 함량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화장실마다 찾아다니면서 몰래카메라 탐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급하게 행정무를 하기 위해서 교무실로 뛰어간 적도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사들은 자신이 교육자인지 행정 업무 처리자인지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행정 업무에 매몰된 교사가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를 원합니다. 업무 경감이 아니라 완전 분리가 정답입니다. 교사가 교실에 있도록 지켜져야 합니다. 행정업무 외청 수준의 교육청,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행정업무를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전문기관 등으로 이관 폐지해야 합니다.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춘천지방법원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총은 판결 직후에 시도교육청, 교육부, 교장단에 공문을 보내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 체험학습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 체험학습은 중단 폐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에 나서 주십시오. 교직이 극한 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장과 괴리된 정책과 법률이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교권을 끊임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역할만을 강요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원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정책, 법률 위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촉구합니다. 교총은 지난달 2월 달에 임시대의원회를 열어서 78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 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는 공무단위권 확대,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정당 후원 등을 허용하는 것을 주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교총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사가 교단을 지키고 떠나지 않도록 획기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전에는 젊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려고 하면은 만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축하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교사가 기피하고 탈출하는 교단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 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반쪽짜리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교원 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휘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 처우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강주호가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과 함께 선두에 서겠습니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사회각계,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조 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고 학생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자 회견문에 담긴 것이 결코 40대 교총회장단의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장 교원들의 염원이고 또 그런 염원이 담긴 입법 정책 과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료를 나눠드리긴 했습니다. 교육 현안에 대한 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체험학습, 그리고 한일입법, 그리고 교권보호 후속 입법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교총의 올바른 정책 입법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됐고 유초중고 전국의 유초중고 선생님 6,111명이 참여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응답 결과를 보면 올해 현장 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여쭙습니다. 51.7%가 연간 계획대로 가기로 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보류하거나 취소했다는 응답이 21.8%, 그리고 축소 시행키로 했다는 응답이 15.2%,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1.3%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가까운 학교의 경우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위축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현장 체험학습이